우울감과 우울증,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나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우울감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우리 5060대 세대가 겪기 쉬운 상황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우울감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후 집을 떠나면서 느끼는 허전함,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또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어 허탈하게 느껴지는 마음. 이런 감정들은 일시적인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보통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지나면 점차 옅어집니다.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인과 교류하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즉, 우울감은 삶의 변화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는 감정의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잠시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좋아하던 낚시도 등산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식사량이 줄어 체중이 빠지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마다 눈이 떠져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더 심한 경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감기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간 우울감은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서서히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2주 이상 지속되며 몇 달,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기능 우울감을 느껴도 밥은 먹고 집안일은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되면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고 대인관계가 끊기며 사회생활이 무너집니다. 기분 반응성 우울감일 때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잠시라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웃을 수 있죠. 하지만 우울증은 그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5060대에서 흔한 우울감 사례. 우리 세대에서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며 허전함을 느끼지요. 둘째, 은퇴와 경제적 불안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퇴직자가 되면 소속감이 사라지고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게다가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셋째, 건강 문제입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느낄 때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들었을 때 이제부터는 다운힐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울감의 자연스러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조심해야 할 때 우울증으로 발전. 문제는 이 우울감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허무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병원 진단을 받은 뒤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빠져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7.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 다행히 우울감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사회적 교류, 친구, 이웃, 동호회 모임을 통해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취 쌓기,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손주와 영상 통화하기 같은 소소한 성취가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감정 나누기 혼자 사귀지 말고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 요즘 마음이 좀 힘들다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8. 우울증이 의심될 때 필요한 도움. 하지만 2주 이상 계속되는 무기력, 삶의 의미 상실,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는 혼자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힘내라,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들어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의지나 기운만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치료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감은 삶의 굴곡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지속적이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에게는 큰 도전이고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울감은 지나가지만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 전문가의 도움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울감을 느끼셨던 경험 또는 극복하셨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